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논술 시험을 치러 갈 건데 그 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올해 출제 가능한 예상 이슈, 주제 이거 한번 검토하고 가자 이거야. 그래서 시리즈로 쭉쭉쭉 공개할 테니까 이거 빨리 보고 가자 이거야. 오늘 하는 것은 자, 우리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있지? 자, 현대 민주주의 국가. 그러면 이거 민주주의란 것은 주인이 누구야? 국민이 주인이야.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에 대해서, 종교 활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냐 이거. 통제 가능한가?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광화문 집회 있었지? 생각나는 목사님 계시지? 자, 이런 종교 활동, 민간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통제 가능하냐? 근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이게 종교랑 정치는 이렇게 분리되걸랑 이게 분리됐는데 여기 개입할 수 있냐? 이거. 거기에 대해서 올해 문제가 출제될 거다. 이거.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가능하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라 이거. 살펴보라. 자, 가능하다는 입장과 불가능한 입장이 있는데 일단 통제가 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아니다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나누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뭘 보느냐면 야, 종교의 가치는 종교는 원래 본질적으로 가치 이론론이다. 가치 이론주의다. 종교는 유일신 이런 거 가치 이론주의다. 그래서 다른 신앙에 대해서 부정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종교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갈 수 있다. 또 찬성하는 이유는 종교에 대한 권리는 이게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 이거. 즉 일반적인 권리다. 이거. 즉 권리에는 일반적 권리와 제한이 불가능한 특별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제한이 불가능한 특별한 권리가 아니고 제한이 가능한 일반적 권리다. 이거. 그래서 종교적 활동을 일반적 권리로 생각해서 정부가 제재 가능하다는 입장이야. 자, 불가하다는 입장에서는 야, 국가가 하는 역할과 종교가 하는 역할이 달라. 국가는 세속적인 일을 담당하고 여기는 정신적이고 마음의 위안을 즉 영혼의 구제, 영혼의 구원 이렇게 분리된 역할을 담당하니까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될 거야. 즉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돼 하는 입장이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활동 중에서 종교 단체가 하는 활동들이 있어. 뭐 토지를 구매한다든가 또는 기타 토지 이용 및 교회를 설립하거나 토지를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제를 가하면 사실 이런 행동의 규제가 종교에 대한 규제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 즉 종교의 목적은 헌법의 가치랑 비교했을 때 헌법의 가치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 그래서 그거 이외에 종교적 규제는 안 된다 이거. 자, 이렇게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 자, 종교 활동 통제 이게 코로나랑 연관이 된 거잖아. 코로나19 즉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것이잖아. 그지?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가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 따질 수 있다 이거. 개인의 정보를 취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 적절하냐. 이게 K방역이라고 하지. K방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게 타당하냐? 아니면 경제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이 가능하냐? 이렇게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 자, 과도한 개인정보를 뭐 요구한다든가 통제하는 거, 그거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렇게 본 나라들은 경제를 잃었다. 이거.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다, 지금. 거꾸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보건을 위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K-방역을 실시했다. 이거.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돼 있지만, 그러니까 침해돼 있지만 그래도 사회 경제는 지켰다, 경제 활동은 지켰다 하는 입장이 있다. 이거. 여기서 어느 선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걸 확장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개입의 범위, 통제의 범위에 대해서 타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논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떤 논의까지 나오냐면, 자, 이게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로 이야기한다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제 의무주의 입장과 의무주의 그리고 결과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다. 이거. 결과주의 입장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돼.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되지.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거. 의무주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거. 이거는 목적도 좋아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된다. 이거는 목적만 좋다면 수단이 나빠도 타당하다. 이거.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에서 사용하는 윤리, 이런 윤리,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어디 폭격을 가한다든가 어떤 테러 집단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든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이 단체에 대해서 과도한 무력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주의 입장과 결과주의 입장에서 다르게 접근한다 이거죠. 그걸 윤리와 사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 그러면 통틀어서 결론은 이거야. 야,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 사회 현상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출제 포인트야. 사회 현상이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탐구의 이론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면 이제 법과 정치, 정법, 정치와 법 분야, 뭐 윤리와 사상 이런 파트와 관련이 있지. 뭐 사회문화도 일부 관련이 있지. 근데 정치와 법 현상이에요. 이걸로 이 사회 현상 벌어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이거는 개인정보 취합, 즉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사탐 이론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거나 비판, 평가 가능하냐 이거.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할 텐데, 그 사용했을 때 윤리와 사상 파트에서 의무주의와 결과주의에서 국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텍스트 형태로 벌어지던 도표, 그래프, 자료로 주어지던 이렇게 주어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론 가지고, 사탐에서 배운 원리, 이론 가지고 설명 가능하냐, 평가 가능하냐, 이걸 물어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한번 만들어 봤다. 이게 1회다. 1회. 자, 이제 다음 시간에 2회를 할 건데요. 2회에서는 출제가 가능한 바로 실질적 자유와 관련한 기본소득 문제. 자,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로봇의 문제를 박 교수님이 맞췄잖아요. 성대 문제 맞췄잖아요.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맞출 겁니다. 기본소득 반드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